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침묵이 흐르는 저택의 창가에 홀로 서 있는 강재인의 모습은 마치 고요 속의 폭풍처럼 위태로웠어요. 우리 엄마 데려다 주세요.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내려앉았고 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치는 순간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강세린 정신병원 보내는 걸로 끝낸다면서요. 너무 위험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난 분노는 번개처럼 날카로웠고 감정이 아닌 복수의 원동력이 되어 그녀를 휘감고 있었죠. 우리 은호 나 대신에 죽었어요. 아직은 안 돼요. 환기창과 강세리한테 줄 선물이 남아있어요. 정신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을 강세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제이는 그 차디찬 병실의 공기를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왔어요. 혹시 장모님도 장인어른 비자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이가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세리에게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는 사실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 방금 전에 김도윤 씨가 나한테 꼭 들어보라고 준 거야. 세리의 비명은 그녀의 귀에서 이미 메아리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오직 은호라는 이름뿐이었어요. 볼펜 녹음기라던데. 녹음기? 그 이름은 제인의 심장을 사무치게 아프게 만들었고 눈앞에 흐릿하게 떠오른 은호의 얼굴은 이 싸움의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죠. 그날 지호가 무심하게 꺼낸 말 한마디. 세리 엄마가 은호 형 엄마 만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 말 속에 감춰진 진실은 제인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만 동시에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더는 감정에 흔들릴 여유도 없었고 증오를 감추는 법도 이미 배워버린 사람이었죠. 그녀는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감정을 앞세워 무너지지 않기 위해 확실한 한 방으로 이 복수를 끝내기 위해. 창밖의 어둠은 깊었고 번개의 성강은 잠시 어둠을 걷어냈지만 제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한 눈빛이었죠. 그녀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벽에 걸린 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은호의 미소는 어쩌면 그녀에게 마지막 힘이 되어줄 것 같았어요. 은호야, 엄마가 너를 위해 아니 너 대신 이 싸움을 끝낼게. 다시는 너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아이가 없게 할 거야. 그녀는 손을 내밀어 사진을 어루만졌고 그 따뜻한 손끝에 담긴 결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어요. 은호가 나 대신 죽었어. 그 아이를 죽게 만든 건 기찬이 아니라 바로 너였어, 세리. 그 한 문장은 강재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오래도록 마음속에 쌓아온 원망이 한순간에 모양을 바꾸었고 복수의 표적은 기찬에서 세리로 완전히 전환되었죠. 지호가 무심코 꺼낸 말 세리 엄마가 은호 형 엄마 만나게 해준다고 했어요 라는 문장은 마치 눈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조각을 드러내는 듯했어요. 제인은 그 순간 모든 기억과 감정을 재조립했어요. 과거 은호가 사라지던 날의 석연치 않은 정황들, 세리가 보여주던 불안한 시선, 그리고 유난히 제인과 은호 사이를 이간질하던 언행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죠. 그 선의 끝은 명백하게 세리를 향하고 있었고 그제서야 제인은 알았어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아래서 수많은 장면들이 재생됐습니다. 은호가 마지막으로 웃던 날, 세리의 비열한 웃음, 그리고 이제는 볼 수 없는 은호의 손. 감정은 그녀를 쓰러뜨릴 수도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감정으로는 복수를 완성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녀는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이젠 울지 않아.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싸움이야. 내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야. 제인은 바로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거기에 기록된 숫자와 메모 그리고 황씨. 가문이 숨겨놓은 비자금의 흐름은 단순한 자산 목록이 아닌 거대한 욕망과 죄의 기록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그 죄를 하나씩 갚게 할 작정이었죠. 그날 밤 제인은 도윤을 불러 은밀히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기찬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 우리가 찾던 증거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그의 말투, 숨소리, 그가 세리에게 했던 말들 모든 것이 제인의 퍼즐 조각이 되었어요. 이제 감정이 아닌 계획, 눈물이 아닌 전략으로 강제인의 복수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죠. 기찬이 아닌 세리에게 과거가 아닌 현재에 그녀는 끝내 세리를 무너뜨릴 각오를 하며 그렇게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차가운 병실의 침묵 속에서 세리는 무력하게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늘 병실 벽에 나있는 조그만 창문에 머물렀고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과 멀리 지나가는 새 한 마리를 보며 탈출의 희망을 붙들고 있었죠.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그 공간 속에서 세리는 거의 광기처럼 교대 시간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오는 시간, 식판이 놓이는 소리, 약을 챙기러 나가는 발걸음에 간격 그녀는 모든 움직임을 파악해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러나 세리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곳이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갇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었죠.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라는 억울함이 그녀의 가슴속에 들끓었고 억울함은 증오로, 증오는 생존 본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나가게만 해봐. 다 끝장내 버릴 거야.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황기찬,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사람,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었던 기찬은 이제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기찬은 한 번도 병실 문을 열고 그녀를 찾지 않았고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를 세리는 듣고 말았어요. 그 여자 가족들도 포기했다잖아.
이제 진짜 여기에 눌러앉게 생겼대. 그 말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고 손끝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기찬이, 날 버린 거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은 흐르면서도 이내 분노로 바뀌었죠. 세리는 이 병실에서 나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세상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들을 모두 끌어내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어요. 탈출을 위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철문은 상상 이상으로 견고했으며 간호사들은 세리의 눈빛 속 날카로움을 알아차리고는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죠. 세리의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 와중에도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어요. 제인, 너 나를 여기 가둬놓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여기서 나가면 그땐 정말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고요한 병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 자신이 이제 이 병원에 갇힌 채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을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리는 심장이 벌렁거리며 고개를 돌렸죠. 그러나 그곳엔 황기찬이 아닌 간호사가 있었고 그는 무표정하게 약을 내밀 뿐이었어요. 그녀는 약을 받아들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기찬, 당신도 날 버렸어. 이제 나도 나만의 복수를 시작해야겠어. 황기찬은 단 한 번도 세리의 병실을 찾지 않았어요. 그녀가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을 때 기찬은 마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갔죠. 오히려 그는 제인과 마주 앉아 태연한 얼굴로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 여자는 이제 끝났어. 우리 둘 중 하나는 살아야 하잖아. 그의 말은 너무나 가볍고 담담했어요. 마치 세리가 자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 순간 제인은 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함도 위로도 아니었어요. 그건 경멸과 경고가 섞인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살기 위해 누굴 버린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버려지는 법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러나 그 말에는 심장을 관통하는 날이 숨겨져 있었죠. 기찬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지나갔어요. 제인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는 걸요. 그녀의 복수는 이미 계획이었고 전략이었으며 끝을 향한 여정이었어요. 그녀는 이 게임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었어요. 기찬은 스스로가 판을 쥐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는 이미 제인의 수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가 세리를 버린 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제인 앞에서 무너지는 시작이었어요. 제인은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믿음은 배신으로, 연민은 경멸로 바뀌는 순간을 말이에요. 세리를 내다버린 기찬, 그 행위는 결국 그가 어떤 인간인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었고 제인은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미련을 품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지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찬이 놓친 것은 세리를 병원에 가두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착각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는 몰랐던 거죠. 제인은 손에 쥔 수첩을 다시 펼쳐 들었어요. 거기에는 황씨 가문의 모든 비밀이 은밀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이 수첩으로 기찬을 그리고 황씨 가문 전체를 흔들어 놓을 작정이었어요. 그 수첩 한 권이 그녀의 무기였고 은호의 복수를 완성할 열쇠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창밖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어떤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기찬 씨, 세리 씨,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이 싸움은 내가 끝낼 거예요. 내가 직접. 최자영은 여전히 침대 위에서 기억의 파편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흐릿하게 떠오르는 장면들, 단편적인 얼굴들과 말소리, 그리고 차가운 공기의 감각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잊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오던 그 순간 자영은 짧은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어요. 그녀의 시야는 처음엔 흐릿했지만 이내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계단 위에 서 있던 셀이, 그녀의 눈빛은 섬뜩했고 손에는 무엇인가를 움켜쥔 채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만이 발을 헛디디며 아래로 굴러떨어지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그 장면 속에서 자영은 분명히 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말을 들었어요. 죽어버려, 이 모든 걸 없애버려야 해. 자영의 심장은 요동쳤고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려 했어요. 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고 억지로 상체를 일으키는 데에만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머리맡을 붙잡으며 중얼였어요. 그 계단, 기만이가 굴러떨어졌던 그날 분명히 세리가 그랬어. 그 아이가 그랬어. 공포와 확신, 두 감정이 동시에 자영의 눈동자 속에 피어올랐어요. 자신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음을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맺힌 이 조각은 분명한 진실이었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진실이었어요. 자영은 숨을 몰아쉬며 간절하게 중얼였어요.
제인아, 너한테 말해야 할 세리가 그 아이가 내 아들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희미하게 방 안을 맴돌았지만 그 말 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기억은 조각났지만 진실은 살아있었고 그 진실이 세리의 죄를 드러내는 열쇠가 될 것이었죠. 자영은 떨리는 손끝으로 가까이 있던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번호판 위에 그녀의 가장 믿고 있는 단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인아, 꼭꼭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해. 내가 진실을 끝내줘야 해. 그녀의 속삭임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영의 눈빛은 다시금 반짝였어요. 공포 속에서도 진실을 선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용기의 불빛이었죠. 그 시각 제인은 황기찬의 사무실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있었어요. 사무실의 어둠은 마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고 공기마저 정적에 눌려있는 듯했죠. 책상 서랍 안쪽 이중으로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아낸 순간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에 닿은 건 바로 금고의 회전식 다이얼. 숫자를 맞추는 손끝은 망설임 없이 정확했고 마지막 다이얼이 8에서 0으로 돌아갈 때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두툼한 문서들 그리고 검은색 가죽 커버로 된 작은 수첩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인은 수첩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들었고 그 안의 내용에 눈을 고정시킨 채 숨을 멈췄죠. 수첩 속 암호는 단순한 비자금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황씨 가문을 수십 년간 지탱해온 권력과 비밀의 설계도였죠. 페이지마다 숫자와 약어, 낙서처럼 보이는 심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배신했고 누가 누구의 돈을 빼앗았으며 누가 누구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했는지 그 모든 복선과 과거의 흔적들이 그 안에 숨쉬고 있었죠. 제인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가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비자금 수첩이 아니야. 이건 이 가문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증거야. 그녀는 수첩을 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도윤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제인이 미리 준비해둔 별채 아무도 들르지 않는 작은 집이었죠. 도윤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단번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찾던 거야.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 손으로 수첩을 도윤에게 건넨 뒤 다른 손에서는 볼펜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 볼펜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가 뚜껑을 열자 내부에서 작은 USB 포트가 튀어나왔죠. 이 안에 녹음이 있어. 며칠 전 기찬 씨가 세리와 통화한 내용을 몰래 담은 거야.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 아주 큰 게. 도윤은 놀란 눈으로 제인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는 여자가 아니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의 심판자처럼 느껴졌죠. 제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도윤은 그 안에서 이 여자의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집착이나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너진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였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황씨 가문에 대한 냉철한 복수의 선언이었죠. 도윤은 조용히 USB를 노트북에 꽂았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리고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기찬의 목소리,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고백과 세리에게 했던 협박의 흔적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세리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아.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이번엔 내가 못 막아줘. 그리고 이어지는 세리의 분노 섞인 목소리. 그럼 당신도 끝나는 거야. 이 판에선 나도 죽지만 당신도 죽는다고. 녹음은 거기서 끊겼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이미 명백한 협박과 공범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도윤아. 이걸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 단지 기찬이나 세리뿐 아니라 황씨 가문 전체를. 그녀는 수첩과 녹음기를 천천히 다시 손에 쥐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흐름을 따라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은호야, 엄마가 내 억울함을 꼭 밝혀줄게.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그녀는 조용히 중얼였고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방 안을 맴돌았죠. 그리고 그 순간 복수는 더 이상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치밀한 정의의 실행이었고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제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수첩이야말로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열쇠라는 것을. 제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도윤은 그 안에서 이 여자의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그건 집착이 아닌 정의였고 무너진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였죠. 72회 마지막 장면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세리 앞에 강재인이 나타났고 그 대사는 아직도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세리야, 갇혀있어 보니 어때? 그리고 73회 예고는 바로 그 순간의 연장선에서 시작됩니다. 세리는 무릎 꿇고 제인에게 매달려요. 제인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러나 제인은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너 내 아이를 죽였어. 그대가 이제부터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클로즈업. 은호의 낡은 로봇 장난감을 손에 든 제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더는 흔들리지 않는 복수의 여왕으로 각성한 눈빛이었죠. 다음 해 황씨 가문에 드리워질 폭풍은 예고편보다 훨씬 클 거예요.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 강재인의 최후의 일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